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은행 연합회를 중심으로 모범 규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할인율 20%를 적용해 6,510원으로 결정했으며 확정 발행가액은 오는 4월 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외국계 투자 운용사 2곳과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사업부를 통합하고 이커머스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해 그룹 내 핵심 유통 채널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달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카페24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벌인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5만 7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액은 513억 원, 예상 시가총액도 5,0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53포인트 상승한 2,574.7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52포인트, 1.62% 상승한 913.12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인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닥 지수, 이 셀트리온 그룹과 게임주의 상승 견인으로 16년 만에 91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 넘는 탄력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는 우리 시장 안에서 전략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장중 인터넷 방송을 직접 투자 전략안에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평택촌놈 투자 전략에 들어가시면 장중 방송 동영상을 또 따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910선 돌파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현재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수는 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고요. 뭐 더 간다고 해도 뭐 그걸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지수는 어떻습니까? 대형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에 대폭락을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아도 완만하게 하락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대형주 가지신 분들만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종목 위주로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안내해 드렸었는데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장중 방송에 대한 겁니다.
저는 세계 최장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입니다. 올해 18년째 하고 있고요. 오전과 오후에 실제로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음성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 시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8시 반에서 오후 3시 반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음성 방송하는 경우는 그렇게 좀 길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짧은데 저는 실제로 4시간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장중방송에서 뭘 전달하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천하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샘플러스 투자 전략에다가 제가 그 장중방송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할 때 실제로 제가 제 음성으로 그리고 화면을 전달하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라 이게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에 대해서는 대형주를 보유하신 분들 좀 예민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지수에 상관없이 좀 종목별 장세로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양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욕심과 조급증만 없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탄력이 좋고 그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분석을 계속해서 내주시는 만큼 욕심과 조급증만 없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좀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결국 현재는 종목 장세는 확실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좀 밀려도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맞는데 욕심과 조급증.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 초보자들은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경력자들은 보통 조급증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짧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내는 편이고요. 경력자들은 주식을 오래 할수록 수익보다는 손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도껏, 그러니까 정석 투자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매한 것도 있고 그 전에 매매한 것도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창 오토텍입니다. 이 종목은 미세먼지와 수소차 이중 테마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했었는데 1월 15일에 1차 8,000원이죠. 그리고 평균 7,800원 둘 다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차만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평균가로도 매수가 됐는데 8,000원 대비 최대 평가액이 65% 정도 발생했고요.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날 단기는 1종목밖에 추천 안 했습니다. 딱 한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루에 작게는 10개, 많게는 40개 이렇게 추천해갖고 적중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비열한 거죠. 기만행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로 어떤 날은 2종목 잡힌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한 종목, 어떤 날은 아예 한 종목도 안 잡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압축 추천하고 적중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수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창 오토텍은 그렇게 했고요. 평화홀딩스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바로 중소형 지주회사 바닥형 순환 매매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홀딩스는 제가 실제로 평균 3,800원 매수 후에 최대 평가액은 115%까지 났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갔죠? 근데 평화홀딩스 추천한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중소형 지주회사를 현재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작게는 15% 많게는 한 20% 이상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소형 지주회사를 잘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ACT 바로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방송 여러분들 이틀 전 방송 다시 보기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1월 23일에 3,700원에 매수 사인 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플러스 20%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인터플렉스하고 BH는 장중방송 저점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이건 서울경제TV 평택촌놈 투자 전략을 통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려야겠죠?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창오토텍입니다. 이 종목은 정확하게 1월 15일에 추천했습니다. 1월 15일 바로 이날이었어요. 1차가 8,000원, 2차가 7,600원, 평균가는 7,800원을 얘기했는데 7,750원 이탈됐다가 올라갔으니까 어떻죠? 다 잡았다는 거예요. 뭐 1차든 평균가든. 그래서 이날 유일하게 추천 종목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했었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미세먼지라든가 수차 양쪽 다 걸려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이왕이면 2가지, 3가지 테마에 걸려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 테마가 한번 급등해도 올라가고 수차가 급등해도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여서 여기서 이제 한번 시세부틀이 나겠다 싶어서 추했는데 약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급등을 해줬고요. 자, 두 번째 평화홀딩스입니다.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횡보해줬다가 이렇게 한번 윗꼬리를 달았어요. 네, 윗꼬리를 달았다가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추천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빨리 던졌거든요. 그래서 최대 평가액은 115%지만 실제 평가액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중소형 주주에서는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받을 때는 접근해보자 설명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뭐냐? ACT입니다. 자, AC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ACT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요. ACT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수요일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전날 3,007번에 매수시켰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날 3,670원이 최저가인데 3,007번에 매수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정확하게 20% 수익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얼마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도 20%씩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저점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계속 내려가는 거를 그 중간에 추천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23일 딱 한 번 추천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종목이 계속 내려가는 종목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겨우 번져놓는 거예요. 이제 겨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격에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이제 겨우 번져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했죠. 마음고생했죠. 만약에 여기서 잡은 분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평가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매 기법의 80%는 저점 매수예요.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주식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번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낭비하고 기회를 그러니까 상실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다면 그게 번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수요일 방송 보시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종목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인터플렉스하고 BH입니다. 자, 먼저 인터플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어제였죠. 어제 3250원에 매수 사인했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오는데 한 번도 추천 안 했어요. 딱 어제가 제가 볼 땐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잘하려고 그러면 일봉 차트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분봉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당일날 저점 매수해도 여기서 매수했다. 혹은 여기서 매수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홀딩하면 어때요? 평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바로 BH입니다. BH는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상담도 했었는데 이것도 어제 정확하게 17,500원에 정확하게 다 잡혔어요. 17,500원에. 그 최저가였거든요. 거짓말 같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터플렉스하고 BH하고 저렇게 내려가는 종목을 그것도 어제 BH는 정말로 한호가도 차이가 없고 또 인터플렉스는 정말 그렇게 했을까?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 전략 보세요. 이거 보시면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이 평택촌놈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전략이 있거든요.
화면 보이시죠? 왼쪽에 투자전략 써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평택촌은 1월 25일 장중방송, 평택촌은 1월 23일 장중방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실제로 제가 장중에 방송한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실전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매수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제가 노하우를 다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창오토텍. 자, 횡보형 종목이었습니다. 분명히 횡보를 했죠. 횡보형 종목이었는데 테마가 2개 이상 걸려있고 미세먼지라든가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따끈따끈한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손절가 10%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일단은 급등한 거를 보고 이건 한 번 정도 시세부치에 나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주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자고 이미 한 달 전, 2달 전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순환이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릴까요? 지주회사는 상승장에서 1순위는 안 돼도 2순위는 됩니다. 왜 그러냐? 지주회사의 특징이 뭐죠? 그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지주회사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한 개의 기업들은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호재 악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주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어떤 그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연동하면은 1등은 못해도 2등, 3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었고요. ACT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ACT 같은 종목은 계속 내려오는 종목인데 얼마든지 단기로 들어갈 수 있다 봐서 이제 추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한 번도 추천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왜 어제 했느냐?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보니까 어제가 저점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려도 저는 본전 매도하고 말 겁니다. 손해는 안 보죠. 올라가면은 이거는 단기나 중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더 한다 그러면 BH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어제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걸 단기로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종목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저점 매수예요. 성창오토텍하고 평화홀딩스는 눌림목 매수고요. ACT는 완전 저점 매수입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하고 BH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궁금하면 서울공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매매 내역 복귀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성창오토텍과 ACT 같은 종목은 저희가 또 수요일장에 함께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와 BH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또 복귀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많은 활용과 그리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쪽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 들어오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시장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2월 하순까지, 길게 보면 3월 초순까지는 적어도 북한 변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호재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방송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월에는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닥도 좀 내려갔고 특히 코스피는 왜 이렇게 힘없이 빠지나 싶을 정도로 좀 공포스럽게 하락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굉장히 사실 긴박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간이 교류하면서 그 와중에도 사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긴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12월에 무조건 비중 100% 가진 사람들, 1월에 지금 지수 올라갔으니까 잘했다?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왜? 12월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연중 최고가 돌파했는데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입니다. 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12월에 어때요? 12월에 분명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고점 찍고 나서 이게 11월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도 11월 초에 고점 찍고 어떻습니까? 거의 12월 하순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거의 2달을 내려간 거예요. 이게 괜히 내려간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12월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저는 국제정세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11월에는 횡보하다 하락한다. 그리고 12월에는 지수가 내려갈 거다. 정말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내려간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얘기했어요. 한 달 전, 2달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1월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급등했죠. 왜 그러냐? 일단 그게 벗어났기 때문에 뒤늦게 매수 들어온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11월 중순에 고점 찍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빠졌어요. 이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어쨌든 1월 첫 주에 어쨌든 그 최소한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넘어가면서 이제 올라간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때 코스닥이 조정을 더 확실하게 받고 가면 더 높이 더 오래 간다. 근데 조정을 안 받고 가면은 생각보다 저항이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언제든 조정은 올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베팅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분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대형주보다는 현재 구간, 현재 시장 상황 안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또 접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수익 내기에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와 종목 분석, 공시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습니다. 2017년 4분기 실적 부진에 장 초반에 약세 흐름 보였다는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호텔신라입니다. 2017년 4분기 실적 역시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라는 이슈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은 8% 넘게 빠지면서 24만 6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27만 원대에서 개파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현대모비스 최근에 27만 원, 28만 원대 좀 유지를 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업종 테마의 흐름, 세 번째가 종목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수가 가느냐 마느냐. 만약에 업종이나 테마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왜?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내내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현재도 부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관련주를 계속 중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재미를 못 봤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 반도체 관련주도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하물며, 지금 실적이 좀 불안한 자동차 관련주가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현대모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는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고 설명드렸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그 시청자들이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뭐냐면요. 예, 손해본 투자기관에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서 그거 만회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대차도 한번 보여드리고, 기아차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현대차도 보세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면 이제 이 정도인데, 이거 추세상으로 보세요. 어때요? 계속 내려왔죠?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내려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전체 차트로 보면 짧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몇 개월 됩니다. 이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게 왜 올라올까요? 다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펀드에서 단기 매매하거나 아니면 손해본 쪽에서 만회하려고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류의 종목, 자동차류의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우량주인데 그래도 저평가 됐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해봐야지 하고 들어가는 건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탄력적이다 싶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 업종 자체가 안 좋잖아요. 업종 자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과 그 안에서 가는 종목에 그리고 업종에 대한 흐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 계속해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는요. 호텔신라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17년 4분기 실적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먼저 오늘 호텔신라 확인합니다. 호텔신라는 다시 하락세를 반환 전환하면서 2.54%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97,000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밀렸던 주가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97,000원대 도달했습니다. 대표님 호텔신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요. 저는 실전에서 이거를 98,000원대 주식선물 매도 사인했습니다. 지금 뭐 약간 평가이기인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 계속 추가하려고 그래요. 밀리면은 뭐 최소한 100%, 뭐 욕심내면 한 200%까지 지금 노리고 지금,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차피 저는 뭐 아실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자는 그냥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가 25,500원이에요, 적정주가. 근데 2015년에 이 종목이 14만원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3년 전에는 적정주가가 얼마였을까요? 대충 계산해도 2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됐죠? 무려 7배 간 거예요. 7배 가더니 이렇게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 봄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올라갈 만큼 왔습니다. 적정주가로 보나 여러 가지 추세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기 매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밀렸을 때 단기 매수는 뭐 그렇게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예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유통주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매매까지는 좋은데 중기 매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또 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만 원 갔던 2015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만 원이거든요. 어때요? 꼭 바닥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거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4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보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과도하게 고평가된 거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저평가된 것들은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다우데이터 얘기해 줬었잖아요. 워낙 저평가돼 있다고. 그런 종목 묻어놓으면 될 거라고. 그러더니 최근에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 업종 테마의 흐름, 그 다음에 종목에서 적정 주가와 차트, 이걸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최근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는 역시나 현재 구간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요, 현대모비스와 호텔신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이마트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림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이마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마트 오늘장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15%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4,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의 최고가는 29,7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도 26만 원대에서 28만 원대 그 안에서 좀 거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박스권에서 하락하고 있었다가 오늘 이제 재료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해졌죠. 근데 뭐 양해각서 수준이고요.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매도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추격은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 또 현재 구간에서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왔다고 또 추격 매수에 대해서 고려하시지 마시고 관망하셔라라는 반대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시죠. 대림산업이 올라왔는데요.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산업 9%가 넘게 빠지면서 81,200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좀 중요한 것이 오늘 좀 하락세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겁니다, 대표님. 네, 이 거래량 많이 터진 것 때문에 이게 아마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단타 매매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반등 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오늘 이제 좀 악재성 기사 때문에 이제 하락했는데,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모멘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를 만한 이유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이후에 자동차나 건설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골탕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쪽은 접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어때요? 돌파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는데, 물론 이런 구간도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저평가된 종목인데다가 뭐 기업이 그렇게 부실하진 않죠. 모멘텀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시방됐다 빠졌다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충 꼭 최저점 아니래도 한 이쯤 돼서 매수하는 건 반대 안 해요. 왜? 우량주다 보니까 순환매가 되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건설도 그래요. 근데 이 라인 이상부터는 이건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떠나서. 결국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명심해 주세요. 모멘텀이 없는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은 시방이 밀렸다 싶을 때는 적당히 들어가서 단기 매매 좋은데, 굳이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봐도 좀 약간 무리수다 이럴 때는 따라잡지 마세요. 왜? 계속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역시 건설업에 대한 좀 부진, 모멘텀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학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 역시 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공지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 대망의 발표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아카데미 시청권을 획득을 할지 잠시 후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도 많은 문자를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케어젠을 매수가 81,7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케어젠 먼저 확인합니다. 케어젠은요, 오늘 3.33%가 상승하면서 93,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케어젠 일단 81,700원, 8만원 초반대 매수하셔서 현재 9만원대 초반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가더라도 속도가 느리거든요.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케어젠 자체도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현재 수익을 좀 지키시면서 현재권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가격대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톱텍을 매수가 29,050원에 비중 25% 계속 내려가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일단 톱텍 오늘장 흐름은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8,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29,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좀 손실 구간이시고 1월 17일 날에 꽤 큰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본전이면 일단 던지세요. 마이너스 10% 던지고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그냥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거기까지만 표현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재매수하라고 또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본전 또는 손절 10%는 똑같아도 재매수하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건 하는 게 낫습니다.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매수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점 매수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밀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잘 눈여겨보시다가 미보유자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언젠가 매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대응 전략은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이 매도 후에 다시 가격대 눌림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419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성창투를 매수가 2,51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성창투는요,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11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네, 대성창투 보유하신 시청자분도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30% 매도 후에 역시 재미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급등해줬는데 매수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점 매도를 못했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60% 정도 평가하기 났었는데 다시 밀렸잖아요.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매기가 좀 떨어질 때입니다. 이미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한 차례 크게 급등했다 지금 조정받고 횡보 구간이니까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든 아래든 던지고 나중에 더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목표가를 10%와 30% 둘 중 좀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56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웹젠을 매수가 39,000원에 비중 20% 원금 회복과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웹젠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은 1.97% 상승하면서 3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초까지 고점을 좀 기록을 한 상황이었네요. 42,900원에서 현재 고가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좀 원금 회복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일시적인 추가 매수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저가를 이탈하면 그때 추가하세요. 그래서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가 대비 본전이나 마이너스 20%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일단은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추격 매수하신 거죠. 누가 보더라도 탄력 있어 보이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국 실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가네? 탄력 좋은데? 자, 그때 매수하는 습관 들어서 돈 벌 것 같으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5일선 위에서 타고 있는 고가 갱신한 종목은 매수하는 습관 버리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수익 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습관들이다 보면 확률상 결국은 실패하고요. 장이 조금만
조정을 받거나 대세하락기 오면요, 그대로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습관 들이지 마시고요. 이분이 정말 언급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주식을 배우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부탁드린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6개월짜리가 됐든 5년짜리가 됐든 다 필요 없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평택촌놈한테 이 교육 훈련을 받으시고 준비한 다음에 실전 투자하세요. 지수가 내려가도 벌 사람은 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수가 좋아도 지금 손해본 사람도 꽤 있을걸요? 종목 매매하면서. 그게 아무 때나 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허탈할 겁니다.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가고요. 코스닥은 연중 최고가예요. 근데도 안 손실이야. 그게 바로 매매에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30년째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저는 여태까지 정도를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도 저는 주식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매에서 수익이 났다고 한들 다음엔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좀 준비하고 교육 받은 다음에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현재 구간 추가 매수 후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의 손절 가격 잡아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11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운 메디칼의 매수가 3,955원의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운 메디칼 오늘장의 흐름 확인하면요. 0.65% 강보합으로 4,67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3,000원대 후반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구간에서도 꽤 수익권에 계신데 일단 1월 22일 날 최고가 4,960원을 좀 지나치셔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 정도면 큰 불만 없어요. 그냥 특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운메디카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226님 보내신 문자고요. 서원을 매수가 1,155원의 비중 10% 저평가로 보고 샀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서원 종가 어떻게 될까요? 1.63%가 빠지면서 1,2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번전 매도 하거나 아니면 중기 보유하세요. 목표가는 30%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중기 보유하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1,150원 이하가 되면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원에 대해서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 좀 잘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수익은 30%까지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160원에 대해서 좀 눌림 시 다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256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초보입니다. 미투온을 매수가 9,6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 미투온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장의 종가는요. 8%가 넘게 상승하면서 1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 많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큰 욕심 없고요. 일단 한 20% 이상 평가 이기니까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원시원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구간 좀 만족을 하시면서 즉시 매도 수익을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449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평초님,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15만 1,000원의 비중 10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현대글로비스 오늘은요, 2%가 좀 넘게 3% 가까이 빠지면서 13만 5,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좀 추세를 보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비중도 100%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망이 안 좋죠.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있어요. 100%니까 절반은 지금 손절이지만 매도하시고 절반만 보유하고요. 만약에 저점을 새롭게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절반 매도와 그리고 절반 보유입니다. 일단 좀 50%를 덜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점 이탈 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제 질문 주시면은 그에 맞는 전략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볼까요? 5108님 보내신 문자고요. IC들 매수가 13,800원의 비중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IC들은 앞서서도 저희가 복귀로 전달해 도와드렸는데, 자, 오늘은 강보합으로 13,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의 좀 손실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봐요.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해놓고 계속 관찰했다가 만약에 저가를 이탈한다, 뭐 아니면 최저가 근처다 그러면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를 좀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다시 한번 좀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가 이탈 시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꾸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자는요. 끝자리 233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가 5,7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코덱스 인버스는요, 5,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가격이 이제 5,800원인데, 5,700원에 매수했다면 그래도 평가이익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자는 홀딩을 유지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더 빠져봐야 한 5%나 뭐 극단적으로 10%고요. 올라가면 그보다 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세요. 물론 이게 무조건 적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손소이대 구간이거든요. 손소이대.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크고, 여기서 밀려봤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가더라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이 대응 전략도 미보유자 가지고 계시 않으신 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추첨 당첨자를 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는 어떤 시청자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당첨자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 두 분입니다. 삼성물산 문의 주신 1684님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또 상담을 요청해 주신 4492님이 선택이 되셨네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좀 뽑히셨는데 정말 아카데미가 잘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 두 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한번 교육을 잘 받으시고 9시 방송을 계속 봐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방송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9시 방송 계속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현재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장중 방송을 하는 게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시청자와 방송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더 큽니다. 물론 이게 평생 이어지진 않겠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관을 전달해 드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계속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식전문가 19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계속 할까요? 저마저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제대로 배울 사람 없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잘 받으시고요. 9시 방송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와 함께 저희 9시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그리고 현명한 수익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저희 시청자분에 추첨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추첨자분에게 연락이 간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우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